네, 1월 15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0.45%, 0.57% 플러스로 잡히고 있는데요. 두 분은 모셔보겠습니다. 장모 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죠.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뭐 오늘도 이슈별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간밤에 또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자율주행, 뭐 트럼프 관련된 조금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김정일 본부장님. 네, 어제 이어서 미국보다 언더하지 않는 정도로 흐름이 갈 것 같고요. 환율 내일 큰 이벤트 앞두고 오늘 혹시 변동이 미리 있는지 여부, 조선주가 계속 강한지, 반도체는 따라갈 것인지 레깅할 것인지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CPI 그리고 내일은 금통위.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환율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 2,515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47% 플러스 72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00을 기준으로 계속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뉴스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좋은데요. 거의 1% 가까이 먼저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카카오랑 네이버입니다. 카카오가 3%, 네이버가 2% 정도 오르고요. 카카오페이가 5%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단연 지금 1% 넘게 오르는데요. 2.2%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신한지주나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2%대 상승, 삼성카드도 1%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0.7%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다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대, LG엔솔 0.3%, 삼성바이오로직스 1.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네요. 삼성물산도 1.1% 정도 오르고 그렇네요. 오늘은 조선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대부분 다 1% 내외로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가장 강한 종목은 HLB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남 신약 허가 위한 최종 관문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FDA 실사 완료 2달 안에 허가 여부 결정 이 뉴스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1% 플러스고요. 하지만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캠 1% 오르고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대부분은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이 잘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각계전투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이슈 있는 애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이슈 있는 애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또 이슈 있는 애들, 요 정도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자, 하창한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이 뭐 주요인 것 같아요. HLB 아까 그 삼상 관련된 이슈 있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시간에 이어서 지금 SOS랩이 13%, 그 다음에 뭐 슈어소프트테크 뭐 7%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일부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속보로 계속 뜨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별적인 이슈 있는 쪽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저가매수 하기엔 나쁘지 않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신한지주 3%, JB금융지주 2%, 뭐 BNK 금융지주 2%, 네, 그런 쪽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융주들은 특히나 또 뭐 BNK 이런 쪽은 최근에 목표주가 상향 이런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예,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쪽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요거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또 이제 AI가 굉장히 활달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네. 우리나라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점유율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것도 조금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1%, 하이닉스 2.5% 올라가고 있고 뭐 소부장단도 같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일단 움직이면은 시장이 크게 눌릴 확률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도 하나마이크론, 원익 QNC, 원익 IPS, 하나머티리얼즈, 파크시스템스, 주성 등등 이런 종목들이 2%에서 7%까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SMC 실적이 내일인가요? 네. 네. 내일.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참고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장 오늘은 전보다 후가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가 가는 거죠. 대형주가. 그리고 알테오전은 그 JP 모건에서 아까 그런 거 다음에 리포트 나와서 그 파트너인 그 머크라든지 다이니치 상교 이런 쪽하고 얘기도 나온 것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끌고 나가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빠질 이유가 없죠. 오늘은 네, 오늘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CPI 말고 PPI 그 넘버도 사실 낮게 나왔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일회성이다 그래서 약간 희석되는 코멘트가 나와서 장이 좀 좋을래다가 좀 덜 좋았죠 미국장이. 근데 그게 나쁘게 볼 거는 사실은 아직은 아니니까 그냥 차분히 지켜보면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만의 이슈로 아웃퍼폼을 끝까지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어느 섹터의 특별히 뉴스가 아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국장에 대해서 개인들은 이익 실현할지 모르지만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은 특별히 이렇게 팽겨치는 상황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심지어 은행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지금 오르는 패턴이 특별히 바뀔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제 딱 한 5일선, 뭐 20일선 이쪽 위에서 지금 계속 놀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60일선 그리고 21선 그리고 121선 어쨌든 위에서 요걸 뚫어주느냐 5일선 위에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2523 1%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수급은 반도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선물에서의 뭐 방향이 좀 명확하게 잡히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좀 치고 나가줄 때는 현선물에서의 좀 베이스차가 좋아지면은 좋거든요. 근데 아직은 현물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지수가 조금 더 세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01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움직이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되돌림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여전히 연기금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이제 500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오늘은 정치적인 그런 결과값에 따라서 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접이 좀 적다 싶었는데 지금 다른데 체포 라이브를 14만 명이 보고 있네. 저희도 체포 계속 중계해드릴게요. 가지 마세요. 네, 지금 뭐 자진 출석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로 좀 뭐 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쪽에서는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주식이 중요하죠. 김정일 본부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네, 오늘은 뭐 이걸로 끝났습니다. 예, 환율 올라가지 않으면은 네. 오늘은 1% 정도 가까이 전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겠죠. 대형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으니까 이런 네. 분위기에서는 환율 내려가면 일단 먼저 그쪽이 있거든요. 환율이 막판에 뭐 다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이 1460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1%대고 이게 다시 뭐 올라가면은
0.5%고 0.5에서 1%로 끝날 것 같아요. 그거 리더는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대비했을 때 못 간 것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은 마이크론 지금 갔어요. 근데 마이크론 간 이유가 하이닉스한테 특별히 좋은 건 아니라 하지만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 기술력에 대한 우위를 쳐주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 지금 요 정도 버티고 결국 하이닉스 한 20만 원, 그 다음에 환율 1,460에서 우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0.5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코스닥은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보다는 덜 가는 이런 패턴으로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각 잡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스타트가 좋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0.5%, 이 정도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갖다 붙이고 싶지 않은 최대한 담백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정치 뉴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지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야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그 다음 스텝이 있고, 그다음에 방산이 눌렸었던 이유, 원전이 눌리다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 이런 것들, 뭐 제11차 기본전력 수급계획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공석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정책이 어쨌든 진행이 돼야지 기업들도 날뛰는데 네. 그런 기반이 조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기업들의 또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점점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러한 상황, 우리나라 정치적인 지금 싸움이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뭐 중국 서해에서는 뭐 말뚝박고 있다고 그러지, 뭐 지금 일본에서는 또 독일 탐내고 있다고 하지, 이런 얘기들이 또 막 계속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어쨌든 나라가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또 이렇게 배제를 하니까 어쨌든 뭐 증시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떼놓고 볼 수가 없죠. 네. 대놓고 볼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중에서는 오늘 조선, 변압기는 조금 오르고 조선 쪽이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해운 쪽이 HMM이 2.7%, 그러니까 바다 관련된 거, 조선 기자재도 또 오르잖아요. 네. 조선 기자재, 해운 뭐 이쪽이 오르는데 코멘트 있을까요? 조선과 기자재? 조선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나온 것처럼 미국이 향후 30년 동안에 그거 군함 관련돼서 얘기했잖아. 1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매년 한 50 몇 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캐파 늘어나는 거 따지면은 하나 오션 포함해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지금은 다른 섹터가 압도적으로 그거를 조선 전류 가세요. 내가 대장이에요라고 이렇게 내세울 정도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탄력이 그렇게 무너질 리는 없고, 조선도 그렇고 아까 HD 현대일렉트로 같은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40만 원 한번 안착을 하면은 네. 조선도 그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25년 실적으로 기준할 것이냐, 26, 7년까지 스트레치 할 것이냐 달려있거든요. 26, 7년까지 스트레치 하면은 아직 룸이 있어요. 25년을 하면은 일단 이 실현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섹터가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특별히 그러면 이익 실현을 조금 미룰 수 있죠. 그런 여유가 아직은 있어 보이다 보니까 눌리는 것 같아도 계속하고 눌리는 것 같아도 계속하고, 이런 패턴이 트럼프 발 이슈를 이제는 어저께 점진적이라는 얘기의 보도로 인해서 조금 이제 숨고를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식이 오늘은 특별히 은행까지 합해서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은행 자동차 제일 레거드한 게 은행 자동차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선 방산 변압기 중에서 오늘은 조선이 제일 강하고, 삼성중공업 6%, 하나오션 3%, 한화 엔진도 올라가고요. 엔진도 올라가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2%, 한국조선해양도 2%. 하지만 조선 방산 변압기, 방산은 오늘 전반적으로 살짝 약보합권. 하지만 뭐 추세가 죽었다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약보합권이고, 거기다가 변압기도 살짝 강보합,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오늘 돈이 쏠리는 데는 조선 플러스 금융 쪽,
이쪽으로 좀 봐야 되고 반도체가 약간 쉬었기 때문에 네. 그거 그냥 반등해 주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한번 볼까요? 오늘 하락하는 섹터 어디 있어요? 섹터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상승 종목이 520개, 하락 종목이 300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800개, 하락 종목 700개 뭐 이 정도니까. 유틸리티하고 일부 그 엔터, 뭐가 빠지는 거예요? 유틸리티 엔터 뭐 요즘 엔터? 약간 발라. 엔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오늘 바이오 쪽 일부 좀 빠집니다. 일부 빠지네.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좀 빠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HLB라든지 기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은 일부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오늘 화장품 쪽도 좀 조정 나옵니다. 뭐 펌텍 코리아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도 뭐 2%대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DMO 쪽은 삼바 쪽으로 아예 쏠리는 것 같아요. 삼바는 올라가는데 나머지 또 작은 좀 CDMO 쪽은 또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북미라든지 오늘 또 진단키트 쪽 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뭐 수젠틱이라든지 뭐 진매트리스 둘 다 4%대 이상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틱톡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빠집니다. 이게 지금 완전 엇갈려. 중국에서는 또 중국의 일부 고위 힘이 좀 있는 사람이 틱톡에 대한 매도를 또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고요. 일본은 미국에서는 헛소리다 이렇게 외신 또 기사가 나왔고 네. 우리나라는 뭐 진행이 될 거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거다 막 이런 노이즈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뉴스가 좀 달라서 이거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자가 전일에 엄청 올랐어요. 리게티 컴퓨팅이 40%가 넘게 올랐고 또 다른 또 양자 또 하나가 20% 넘게 올랐는데 이게 좀 신기하긴 한 게 지금 젠슨왕과 저크버거 둘 다 좀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의 목표 주가 상향, 그것도 엄청 상향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큰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하락한 거에 비하면 사실 40%가 40%가 아니긴 하지만 또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코이버라든지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까지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오늘 이거를 좀 초반에 잘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장 이제 대의장과 엮여서 좀 같이 대응을 빨리빨리 좀 기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이후에 조금 더 이게 올라가는 애들이 생겨서 그래도 막 코이버 이런 데서 15% 16% 올라가니까 네. 네, 꽤 많이 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확실히 2차 전지랑 반도체 소부장 이쪽으로 상승을 봐야 될 것 같고 하락 섹터는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펩트론이 5%, ABL 바이오, 삼천당, 리가캠, 뭐 네이처셀 등등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 가장 크게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중형주에서도 뭐 오상 헬스케어, 랩지노믹스, S바이오메딕스 뭐 이런 종목들 3%에서 7% 정도 밀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세고 그렇죠. 요 정도 안에서 각자의 섹터대로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이렇게 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이슈는 거의 다 잡아먹고 있어서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특정 인물의 테마가 또 강세를 맞아요. 보이는 네.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 뉴스가 이제 오전 안에 어떻게 뭐 결론이 나는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만약에 오늘 안에 그 장중에 뭐 체포가 돼서 된다고 하면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갈 만한 여력이 있는 건지. 일단은 해소가 되는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결과값이 나오는 거가 자꾸 지지부진하게 연장이 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게 딱 끊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타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좀 뭐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어쨌든 결과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중이든 시간이든 결과가 나오면 뭐 결국엔 증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지 않나. 왜냐면 헤드가 어쨌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중요하다. 그걸 다 반영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주냐.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달 반 동안에 열심히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돈을 어거지로 막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좀 끝나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나쁜 효과가 나중에 우리가 그 감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면은 오늘 내일까지 좋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시 또 우리 펀더멘트로 올 거예요. CPI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분명히 그게 지금 기대하는 정도로 끝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추가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2,600을 바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펀더멘털리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유동성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버된 것도 있고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망가진 거. 대통령 그게 아니더라도 망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취소하는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한 100포인트 그냥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좋겠는데 그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죠? 조기 대선 가도 속에서의 다른 상법으로 이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거까지 바로 연결시킨다. 그건 조금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고 오늘 내일 환율이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것만큼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가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려서 그래서 환율을 계속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짜짜로니님께서 외국인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1,000억 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가 굉장히 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 연초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7,500억 정도 많이 나갔죠. 예. 많이 나가면서 이거 다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뭐 소폭이지만 1,000억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일단 장 초반에 그런 우려했던 부분은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9시 23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 장에 대한 코멘트 더 있을까요? 네, 저는 없습니다. 2차 전지의 뭐 상승? 2차 전지 좀 치고 올라오고 코스닥은 음전하고 약간 이런 거? 네, 뭐 2차 전지는 그 테슬라 발로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대주전자 재료나 뭐 LNF 정도로 그냥 추격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그쪽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뭐 정권이 어쨌든 다음 주에 들어오고 또 월요일에 또 하필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21일에 또 반영이 되니까 뭐 그렇게 좀 롱으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멘트까지 들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끌고 가시는 거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붐업이 된 거에서의 그쪽에서는 좀 차익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외의 종목군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BYD가 오늘 우리나라 전기차 또 론칭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뭔가 판매가 굉장히 잘 되거나 이러면 또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조금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2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이거는 시장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힘이 좀 빠졌다는 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요즘 같은 패턴으로는 9시 땡 칠 때 시작해서 밑으로 좀 빠지다가 10시, 11시 한번 변동 주고 그 다음에 2시쯤에 한번 변동 주고 약간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정치 뉴스까지 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10시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장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차림표가 많습니다. 네.
포식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네, 찬표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목 계엄 후 60조. 그다음에 테슬라 뉴 모델. 그다음에 중국 유동성. 그다음에 그 블랙웰 과열 문제. 마이크론 어떤 거 하겠어요? 골라주세요. 못 들으셨죠? 다시. 너무 많아요. 계엄 후 60조. 계엄 후 60조 RP 얘기구나. 테슬라 뉴 모델. 테슬라 뉴 모델. 중국 저가 매수. 잠깐만요. 중국 시장 말하는 거예요. 블랙웰 과열. 네. 마이크론 16단. 뭐 오해해도 되고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무것도 안 궁금하면 다른 거 나와. 그럼 뉴 모델 Y 아니면 마이크론 16단? 그럼 뉴 모델부터 들어보죠. 뉴 모델 좋아요.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오늘 2차 전지 올라가니까 뉴 모델 Y 주니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봐주시겠습니까? 네. 페이지 3페이지요.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0일부터 사전 주문했고 뉴 모델 Y가 오래간만에 나온 겁니다. 2020년 모델 Y 첫 출시 이후 가장 큰 페이스 리프트예요. 그러니까 5년 만이잖아요. 5년 동안 없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이게 싼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7천만 원 넘고 중국에서는 한 6,500만 원 정도 합니다. 국내도 비싸네. 하여튼 그 정도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혈에서 나왔으니까 관심이 있어고 지금 하루에 뭐 온라인으로 5만 대가 뭐 예약됐느니 이러는 거고 아직 슈먼트는 빠르면 3월달, 누구는 4월달 얘기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3월이나 4월달에 받는 것 같아요. 중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 중국에서 아주 인기 짱이거든요. 네. 중국 말고 다른 나라는 보통 일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3, 4개월 뒤에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중국 외 나라는 아마 네. 여름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까지 요거까지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싼 모델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게 Y 모델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Y 모델, 이 9모델이지 지금 이거 나오기 전에 네. 몇 개나 팔렸을까요? 55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임팩트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작년에 토탈 그 전기차 판매 대수가 180만 대에서 약간 몇만 대 빠질 겁니다. 거의 180만 대. 180만 대 55만 대면 얼마예요? 30한 5, 6%죠. 네. 중국 시장에서의 그 임팩트가 꽤 큰 건데 여기에 5만 대 팔린다니까 어쨌든 좋아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 모델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제 나온 게 아니고 한 이틀 된 거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또 이렇게 되면서 나온 거가 네. 컸고 가장 컸던 거는 대주전자 재료가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진입하는데 대주전자 입장에서는 그 테슬라와 계속 컨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거 커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최소한 10만 원, 12만 원. 예전에 기억나요? 제가 대주전자 한번 얘기했을 때 네. 이런 포텐셜까지 포함해서 10만 원 초반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주가는 하염없이 그 밑에까지 내려갔었던 거죠. 그런데 얘네가 진입해서 응급제에서 얘네만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나중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얘네만 하는 거예요. 얘네 대주전자 응급제를 가지고 이게 CAT에 파나소닉, LG엔솔로 가서 LG엔솔 셀로 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오늘도 빠질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논할 얘기가 아니니까 단독이니까. 그래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중점을 간다면 이거는 뭐 명명백백하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엄청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LNF도 양극재 에코프로비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테슬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로 가는 거는 LNF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LNF의 양극재의 직접적인 효과다. 이건 뭐 단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네. 그래서 아주 희소성의 가치 측면에서 본 데는 대주전자하고 LNF, LG엔솔은 요거 세 명이 경쟁하니까 이 밑에부터 대주전자, LNF, 셀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상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까지 직접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은 좀 이따 드릴까요? 너무 편한데. 마이크론. 아까 채팅창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궁금하시다는 네.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차 전지와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 지금 자율주행 그 완성도 그 마일리지 몇 퍼센트 채웠어요? 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40%대였던 것 같은데 한 5, 60%? 그게 무슨 말이죠? 40%, 50%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컨퍼런스 딱 나와가지고 목표하는 거? 자율주행이 지금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해지려면 몇 마일리지 정도 채워야 되냐
몇 마일 정도 뛰어야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에 올라가냐. 그렇군요.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한참 생각하더니 몇 마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 거리수 몇 마일. 근데 그때가 한 35%에서 40% 정도였거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최근까지 더 올라왔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대수적으로 말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몇 마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그 정확한 수치는 저도 좀 헷갈리는데 네. 그 이제 13 버전이 12.5 버전보다는 이제 계획관 마일리지가 한 5배에서 6배는 상향될 거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델 Y. 또 일각에선 그러잖아요. 또, 이거 같은 그 모델과 같은 뭐라 그래. 형태로 몇 년을 울거먹어서 이거는 이제 절대 안 팔릴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분이 있었죠. 분들이 아니라.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페이스리프트 이쁘게 또 잘 나왔으니까 잘 팔리겠죠. 알겠습니다. 보노님의 뉴스로 갈까요? 네. 아까 이제 올라가던 종목군 중에서 요거를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대명선호랑 TA 항공도 올라갔는데 요거 이제 인수 추진하는 거 또 이슈 부각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도 오르나요? 오늘 장중에 올라오고 그래요?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못 드려갖고 아하. 네 그래서 요 이슈로 이거 뭐 채탁 뉴스죠. 이거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요거 그냥 타이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거는 티웨이는 제가 갖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30%로. 근데 이제는 뭐 M&A 이슈 나와도 하나도 반영 안 돼. 하나도 안 올라. 오늘 3% 오릅니다. 3%. 내팽개친 거, 대명선호가 내팽개 더 쳐진 많아요. 거야? 네. 오늘 내팽개 마이너스 쳐진 30%인데. 45% 올라해 본전 43% 올라해 본전 알아요. 상한가 두 번에 상한가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나?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금이 한 번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제가 금은 이제 재작년 8월, 7월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원래는 25년 내에 3,000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밴드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2,900불 정도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금값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는 국제 수익률의 영향이 큰 거죠. 국제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네. 금과 이제 채권 수익률은 또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채권 수익이 너무 높고 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ETF라든지 채권 쪽으로 상당히 매력도가 쏠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26년도에는 3,000을 넘어간다고 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금 가격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요즘에는 국장이 또 핫하니까 또 이제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국장이 조금 쉬어가는 일이 생기고 미국장도 고점에서 이제 매크로 지표 뭐 사실 어제 나왔었던 PPI도 얘기하자면 좀 막 길어지는데 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만약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돈은 있는데 뭔가 좀 심심하다라고 하시면 금에 대해서 한번 좀 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틱톡 미국 사업 머스크의 매각 방안 고려 중 이거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중국 당국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중국 당국자들이 요 내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중국 쪽이랑 미국 쪽이랑 일본 쪽이 다르니까 요건 이슈에 따라서 확 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요 기대감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작년 말부터 계속 이 사진 재탕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핏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쨌든 콜옵션을 땡기면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도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 스타트업 기업이긴 한데 그 길가에서 로봇이 걷는 거를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거의 사람처럼 걸어요. 오케이. 물론 비탈길은 조금 얘가 헤매다가 넘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평지는 이제는 뭐 엄청 부드럽게 그냥 옷만 입혀놨으면 진짜 사람이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로봇 이슈 뭐 유지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자컴이나 뭐 드론 자율주행 믿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또 기회일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실 드론도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 쪽에서 지금 현재 방위 산업에서 1등이 에어크래프트예요. 그래서 뭐 드론이나 항공 쪽으로 이벤트가 생길 거고 뭐 자율주행은 FSD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이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양자컴은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계속적인 노이즈가 될 거니까 뭐 시계열을 길게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또 한번 핫해질 수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 마트 마감 때 많이 사는 거 이거는 근데 불황뿐만 아니라 사실 마감 때 사서 마감 때 하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쇼핑하면은 좀 마감 때 많이 하거든요. 전 마감 때만 가요. 네, 떨이. 네. 좋아요. 어차피 근데 뭐. 그거 눈치 잘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진짜 마감 때 가면 진짜 떨이밖에 없는데 아 맞아요. 애중간에 스티커 막 붙이고 있을 때 가야 맛있는 것 중에 할인하는 게 있죠. 그게 몇 시인데? 네? 시간이? 얼추 딱 그때. 백화점으로 마감. 치면은 한 7시 7시. 7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8시나 8시 반에 닫으니까 네, 그쯤 되면 다 이제 이- 반찬은 3개 막 12,000원 하던 거 4개 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학생 때 항상 그렇게 연명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예. 그 불황이라는 거죠. 그러겠죠. 네. 불황이라는 얘기지. 아, 진짜 확실히 진짜 경제 안 좋은 게 확확 티가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숨 막히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쵸. 네, 좀 그것도 답답하고. 네. 그래서 마감 타임을 노리는 그런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불황의 그림자가 좀 들여오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0%는 깎아야 된대요. 그 백화점에서 저는 막 생닭 같은 거 사면 저 막 흥정하거든요. 이거 할인해 달라고. 백화점에서 생닭을 흥정한다고? 네, 할인해줘요. 너무 그래요? 꿀팁인데 예, 해줍니다. 예, 그런 거 해줘요. 오. 해줄 것도 같아. 아,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해줘요. 그게 뭐가 안 된다고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니까 대부분이 안 하잖아요. 백화점에서? 대부분 트라이 안 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트라이 자체가 별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트라이 안 하니까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기 개수가 많지 않은 거지 그 케이스가. 이 많은 사람이 트라이 하면은 아마 횟수가 좀 줄겠지. 제가 확률이 줄겠지. 닭볶음탕이랑 충분히 하는 닭갈비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그러면 이제 생닭 이게 팔잖아요. 그렇지. 닭을 뭐 네. 정육살들이 파는데 얘기 잘하면은 할인해줘요. 줄 수 있어. 뭐. 왜냐면 닭이 유통기한이 짧아요. 아. 그러니까 좀 해치워야지. 약간 네. 이 여론은 좀 진상 여론이 많네요. 그러니까 진상 이름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도 또 왜 적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경찰제니까.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해주면은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경우가 많지가 않다. 부담되는 게 아니야. 근데 다 보너스처럼 아니면 저도 만약에 혹해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개수가 트라이 개수가 100배 늘면은 그러면 원래 와, 그런 거야. 역발상이라니. 원래 그런 거 원래 고기랑 이런 거 살 때는 이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래요? 와, 네. 이거, 오, 죄송합니다.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이걸 역발상이라니. 정육점 같은 데서 다 할인하지 않으세요? 정육점에서도 뭐, 할인하는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게 아니야. 특별히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닭을 흥정한다. 하는 게 힘들었는데 막 얘기 막 그렇지. 엄청 해야 되거든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알아서 할인을 해주니 알아서 하니까, 예, 원래 요지는 이겁니다. 알아서 할인해주니 좀 같이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진상은 아닙니다. 네. 아, 진상은 아니죠. 농담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하나 더 있을까요? 뉴스 끝났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사실 이 방향성에서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CPI, 그리고 내일 금통위, 그리고 오늘 또 저 체포에 관련된 정치적인 뉴스, 뭐 요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하고 국채 수익률입니다. 돌고 돌아서 그쵸. 그거 근본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놀고 놀아봤자 1, 2주 되어봤자 결국은 별거 없네?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개별 종목으로 뭐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이닉스, 그죠? 뭐 이슈가 다 있을 때 그때는 뭐 어저께 뭐 LNF처럼 이렇게 그쵸. 있지만 대전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뭔가 상승에 대한 바람이 이제 전반적으로 싹 네.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바람은 역시나 삼성 공기청정기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가장 좋죠. 깨끗한 바람. 네. 네, 청정한 자, 삼성 공기청정기 저희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하나, 둘, 우쭈,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 아이고, 제가 키가 190입니다.
근데 지금 와 삼성 공기청정기 30평짜리고요. 겨울철 미세먼지 다가오는 봄 황사 걱정 끝입니다. 생활 악취, 유해가스까지 싹 잡아주는 훌륭한 성능 30평 케어입니다. 요게 리퍼 제품이에요. 기업에서 교육 단기 사용한 A급 리퍼 제품이고요. 초특가 파격 행사하고 있습니다. AS 걱정 마시고 15개월 무려 15개월 AS 보장입니다. 그리고 필터도 새거로 10만원짜리 넣어드려가지고 실구매가 10만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거를 삼성 정식몰에서 사시려면 얼마냐? 60만원인데 저희가 얼마에 가져왔냐? 25만 9천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코 안 풀잖아요. 코 괜찮죠 오늘? 괜찮아. 코 괜찮잖아요. 훨씬 다 훨씬 괜찮잖아요. 저도 코 괜찮아요. 그게 이게 요거를 딱 옆에 켜놓으니까 와. 콧물 하나도 안 나. 예, 미세먼지 이거 좀 하나 원래 더 주세요. 예, 조금 앞에 조그만 거 말고. 틀어봐. 예. 틀어보세요. 가전은 이거요? 안 틀어지네. 이거 꽂아야 돼. 아, 예. 그렇구나. 뺐어 아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 예. 가전은 가전은? 삼성. 삼성. 가전은 삼성. 삼성. 예, 됐습니다. 근데 아까 예. 들어줘서 옮겼는데 네. 그렇게 무겁지 않네. 예. 19kg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 중량이 19kg.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한번. 지금 요즘에 제가 사실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공기청정기 하나 살라 그랬거든요. 오.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어제도 미세먼지가 120이었어요. 아, 심했어. 아니 목이 뭐 좀 컨디션 안 좋다. 목이 칼칼하다. 100% 미세먼지예요. 제가 예민해서 다 알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뭐 공장을 좀 많이 돌리는지 아니면 뭐 히팅을 많이 하는지 어쨌든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청정기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그만 거 사지 마시고 25만 원대 가격대로 30평짜리 강력한 거 사셔서 오래오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개월 무상 AS니까 가전은 LG라니 가전 삼성이죠, 여러분. 언제적 LG입니까? LG는 주식도 안 사잖아요. 삼성전자는 사잖아요. 그렇죠? 아, 세다. 맞잖아요. 주식 안 사. LG 주식 사실 거예요. LG전자 사실 거예요. 삼성전자 사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국민주잖아요. 몇만이 가지고 있어요? 140만? 예. 어마어마. 140만인가? 540만. 더 되죠, 더 되죠. 예. 540만. 600만 명, 거의 600만. 그러니까 수원시 하나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겠어요? 그 안에 가전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가전은 삼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마케팅이에요. 얼굴 빨가네. 저요? 네. 아, 화끈거리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끝.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의 자료로 다시 한번 가서 아까 그 반도체 네.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론, 네네. 그 16단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네. 일단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사 나온 건 이거죠. 마이크론이 HBM3E의 16단 양산 준비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네네. 근데 뒤에 항상 그 기자, 저도 기자 할까?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 잘하는데. 차세대 HBM 한국 위협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는 약간은 좀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차세대 양산 준비를 맞아요. 이게 뭐냐? 하이닉스가 HBM3E의 12단이 지금 블랙엘의 핵심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저기 마이크론도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삼성이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 16단을 빨리 해달라고, 샘플 달라고, 엔비디아가 작년 말에 얘기했고, 네. 1월 달에 이번에 CES에서 하이닉스가 여기 있어요. 우리 준비됐어요. 샘플 가져가 보세요. 라고 한 게 그게 HBM3E의 16단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모든 준비는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콜 내지는 그 콜 전 단계 한번 봐주고 이런 시간이 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인데 준비는 대부분 다 된 건데 마이크론은 이제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준비 들어가는 핵심이 뭐냐? 장비를 테스트 중이래요. 핵심이 뭐냐면 관련되는 장비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커스터머가 아니고 자기네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많이 빠져갖고 어저께 이것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당연히 하이닉스한테 추격자가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는 측면.
굳이 얘기하면 삼성전자한테는 분발 많이 안 하면 우리 HBM3E의 16단을 빨리 못하면은 네. HBM4단 되면은 12, 16단인데 12가 될지 16이 될지 주종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주종이 16단이 될 때 아무래도 먼저 한 삼성,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먼저 할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뉴스는 그런 리마인드 측면인데 위협을 당했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시장이 HBM3E의 16단이건 HBM4 간에 단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네. 엔비디아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되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16단 되고 HBM4가 빨리 되면은 메모리 용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마이크론이건 참여만 하면은 내년도 시장은 올해보다 HBM 성장률이 더 높은 건 아니지만 올해 하다가 내년에 뭐 성장이 또 둔화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16단이 빨리빨리 하이닉스건 마이크론이 돼가고 준비한다는 거는 올 연말 내년도를 바라볼 때 전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그게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김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였는데 네. 블랙의 과열 문제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아주 깔끔하게 KB증권에서 했더라고요. 세 마디로. 네. 아시죠? 블랙웰의 또 칩과 서버에 들어갈 때 렉과 연결이 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할게요. 우리 HB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칩과 서버 할 때 렉과 연결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얘기를 여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반복적이니까 뭐 일시적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일시적이지 않을지는 사실은 이번 달 말 다음 달까지 가봐야 돼요. 현재 칩과 렉에 문제가 생긴 것 자체만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하는 로드맵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 걔네들도 보는데 여기 말했지만은 뭐 데이터 센터는 지금 경쟁 중인데 칩하고 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원래 계획을 확 바뀌어서 데이터 센터를 미루고 이러진 않거든요. 데이터 센터 미루는 걸 아직 안 했다 해가지고 칩과 렉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좋게 볼 거 당연히 아니죠.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될 때 빅테크 그때 확인하시고 일단은 그 칩과 렉의 문제가 처음에 아니고 일단 이렇게 되면 뭐냐면 웰의 문제니까 블랙을 하는가 호퍼 기존의 H200으로 공급 변경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H200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누구예요?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실제 임팩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는 블랙을 빨리 가도 되고 좀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네. 문제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 만드는 업체들이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이게 일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를 좀 추락 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인지 아닌지는 이번 달 말 애플 실적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할 때 구정 때 잘 봐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냐 아니냐. 안 되면은 그냥 H200으로 오는 거고 하이닉스는 수혜라기보다는 나쁘지 않은 거. 특별히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삼성전자한테 어떤 의미냐. 삼성전자한테는 나쁜 거냐?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이 이런 거 하는 게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쉽지 않으니까 혹시 시간을 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끝.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시장 번호님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랑은 색깔이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확실히 맞아요. 네.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바뀌었고 코스피 대형주가 살짝 수그러들고 중형주가 조금 올라왔고 그 안에 대형주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선 빼고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금융 쪽이 살짝 아까 완전 초반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를 유리기판 쪽이 조금 올라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 한번 봐주신다면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리기판 쪽이 조금 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조선이랑 희온 쪽이 뭐 코스피에서는 확실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눌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수는 좀 눌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확실한 산업군들 쪽으로 수급은 계속적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IS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2차전지 쪽은 살짝 힘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 차익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요 모델 Y 어쨌든 새로 나온 그 모델에 따른 그 이벤트가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아마 거기서 한 번 더 불을 뿜을 확률은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확인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는 너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차익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HLB는 같은 이슈로 움직임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좀 차익이 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수를 변동시키는 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 쪽,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 장중에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구글 퀄컴과 협력 소식 요거 나오면서 좀 세게 움직이는데 뭐 이런 노이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확실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도 오전에 굉장히 셌다가 또 차익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정말 넘버가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들이 아니면 지금은 좀 차익이 빠르게 나오고 불안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이런 것도 어쨌든 해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요거는 전후 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이게 이벤트가 끝나고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확실한 쪽으로 오케이.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 BM은 에코프로 BM.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나요? 네. 4분기 전망을 낮췄어요. 어느 증권사에서. 어. 아주 엄청나게 낮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상보다는 더 적자가 크다. 4분기 실적이. 네. 한 200억 적자 정도로 보네요. 그래서 아마 아까 좀 오르다가 이익 실현 내지는 그것도 요거 영향이 약간 있어 보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온 그렇죠? 맞아요. 예. 4분기 어닝 예상보다 적자 마이너스 한 200억 정도 그렇죠? 20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거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마감까지는 아무래도 10시에 한번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렇죠. 10시, 11시 한번 색깔 바뀌고 2시 또 2시 한번 또 바뀌고 그리고 또 중간에 정치 뉴스 따라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로는 윤 대통령이 관저로 여당 의원들 모여라 이렇게 소집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지금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도 오늘 1461원 요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 또 저녁에 CPI와 내일 또 금통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마냥 달려들고 막 이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그리고 또 ETF를 사시는 것도 방법인데 ETF 사실 분들은 요거 문화상품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ETF 매수 인증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키움 ETF 중 어떤 것들이든 좋습니다. 종류 상관없이 100주를 매수하는 걸 인증을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리도록 합니다. 인증은 어디다 올리냐 하면요. 저희 고정 댓글에 키움 ETF 매수 인증 이렇게 저희가 고정 댓글 달아드렸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실시간 댓글과 더보기 영역에 남겨드린 설문 링크를 통해서 이 인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100분께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중에서 가장 싼 게 뭐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잘 살펴보시고 100주 사시고 수익도 나고 문화상품권 10,000원도 받아가고 그래서 새롭게 바뀐 키움 ETF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성공적인 투자 키움 ETF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야죠. 가도 네, 되나요? 가시죠. 안 돼요? 안 돼? 남았구나 시간이. 그러면 그거 혹시 그거 ETF 아무 계좌에서 사도 상관없죠? 그렇겠죠? 한게 없겠죠? 그러면은 인증만 하면 되니까. 키움에서 이제 연금 ETF 우대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뭐 이거는 키움증권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있는 건데 더블로 되나 그게? 이거 따로 이벤트 또 따로 신청을 하는 거라서 어. 같이 신청하고 같은 계좌에서 인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3%에서 따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ETF 1년 뭐 수수료 우대 있고 그다음에 최대 100만 원까지 입금한 금액에 따라서 뭐 수혜 있는 것 같고 뭐 저 키움증권 직원 아닙니다. 예, 최대 커피에다가 뭐 또 지원금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하시는 김에 같이 그거 좀 연구해 보시면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이것도 뭐 있나
있냐 해가지고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신다면은 그거까지 같이 해보시면은 조금 더 확실히 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문화상품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 ETF를 하실 분들은 키움이 워낙 ETF를 잘하니까 이름도 좋잖아요. 이름도 키움이잖아. 키움. 잘 키운다고 해서 키움. ETF는 딱 적립식으로 잘 키우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ETF. 그렇잖아요. 키움. 딱 이름이 진정성. 되게 좋았다. 이름이 진정성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키움 ETF 사실 분들은 여기서 한번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슬 가야 되는데요. 오늘 일단 마감까지의 뭐 변동성이 크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미국에서 월요일 휴장이니까 화요일 지나고 이제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산업별 대응을 하시는 게 네. 뭐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쪽 그렇게 해서 좀 확실하고 또 트럼프가 뭔가 괴롭히지 않을 산업군들, 뭐 우호적으로 얘기한 산업군들 추리고 보면은 네. 사실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쪽을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한마디. 네, 그냥 환율하고 그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급하게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고, 예, 내려갔을 때 사는 패턴으로. 네. 네, 내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못지않게 다음 주 화요일이 중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정중동의 자세, 그런 오케이. 자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삼성 공기청정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키움 ETF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3시 20분에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늘 가영이가 수요일. 있네. 예. 이따가 3시 20분에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